자, 이번 시간에는 방막 공정 중에 이제 하나인 PVD 공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막 공정은 크게 PVD하고 CVD, PVD하고 CVD 이렇게 두 개 나뉜다고 했는데 일단 먼저 PVD 공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메탈 배선에 금속 배선에 많이 이제 쓰이는 공정이고요. 위에서도 특징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두께 조절이라든가 아니면 균일도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CVD보다는 약점이 있지만 높은 순도가 특징이다. 오염이 적다. 오염이 적다. 일단 이런 특징이 있다고 보시겠습니다. 이런 특징이 왜 나타나는지 요 동작 방식에 대해 이해를 하시면은 요게 좀 되실 텐데요. 자, 크게 보면은 PVD 공정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에 나오는 이제 이베포레이션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뒤편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스퍼터링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베포레이션은 덮고자 하는 막질 그거를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고는 바글바글 끓입니다. 네. 끓인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기체 상태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기체 상태로 만들어서 이게 이제 증발의 형태로 되어서 이게 웨이퍼의 표면에 달라붙는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스퍼터링은 애칭에서도 제가 이 말씀을 잠깐 드리긴 했는데 스퍼터링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뭔가 두들기다 뭐 이런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 스퍼터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쌓고자 하는 막질 당연히 이제 메탈이니까 메탈 덩어리겠죠. 이 메탈 덩어리를 이온으로 다 때려가지고 요게 이제 이온에 맞아가지고 이게 알갱이가 돼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떨어지는 게 웨이퍼에 달라붙는 방식. 크게 보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베포레이션은 일단은 진공 챔버에서 이제 방막 그 소스를 이제 가열하면 이게 이제 메탈이겠죠. 주로 메탈 배선을 하니까 이걸 가열해서 이제 증발된 증기가 이제 웨이퍼에 흡착되는 방식이다. 그래서 온도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증발량, 속도를 이제 결정할 수가 있고요. 예. 이게 직진성이라는 이제 특징이니까 증발돼서 이제 자 이를테면 이게 이제 웨이퍼다. 그러면 이제 증발에 대해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 주로 요런 쪽에 가서 이제 많이 달라붙고요. 상대적으로 측벽이라든가 이런 데는 잘 안 달라붙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또 올라가서 이제 여기 달라붙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막지 형성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수증기다 보니까 수증기가 아니죠. 이 메탈의 증기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그 음식물 같은 거 끓일 때 투명한 이제 냄비에다가 투명한 이제 유리 뚜껑을 이제 덮게 되면 여기 이제 물방울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런 물방울이 이제 다 똑같은 크기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입자의 형태라든가 이런 게 다양하기 때문에 유니포미티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웨이퍼라고 가정을 해보면 여기에는 이제 큰 덩어리가 이제 붙기도 하고 여기 상대적으로 이제 작은 덩어리 이런 식으로 해서 유니폼이 좋지 않다. 그래서 후속 공정으로 보통 이제 CMP 공정이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우리 뒤편에서 8대 공정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만은 이베포레이션으로 이제 막질이 메탈 막질이겠죠. 메탈 막질이 뭐 이런 형식으로 이제 유니폼이 안 좋으니까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덮이겠죠. 이건 이제 웨이퍼가 되고요. 그래서 증발해갖고 이제 이렇게 다서 달라붙으면 나중에 이걸 이제 CMP 공정으로 해서 웨이퍼가 있고 이렇게 막질 이렇게 막 울퉁불퉁 있겠죠. 그러면은 CMP 공정은 평평한 이제 그라인더 형태의 그런 패드를 가지고 여기를 이제 깎아내는 거거든요. 갈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평평하게 이제 갈아내는 공정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유니포미티를 다시 이제 확보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뒤편에 CMP 공정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소스 이거를 가열을 해가지고 증발의 형태로 해서 웨이퍼에 달라붙는 방식. 요게 이제 이베포레이션 방식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베포레이션의 뜻 자체가 사실은 이제 증발 뭐 이런 뜻이 있긴 한데, 네. 자, 또 다른 방식은 이제 스퍼터링 방식입니다. 그래서 스퍼터링 방식은 자, 이 밑에 웨이퍼가 있죠.
웨이퍼가 있고요. 여기 이제 타깃,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메탈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안의 상태를 이제 플라즈마 상태로 만듭니다. 플라즈마 상태로 만들어요. 플라즈마가 되면 당연히 여기에 이온들이 존재를 하죠. 이를테면 뭐 아르곤 플러스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여기를 이제 RF 파워를 이제 걸어주게 되면 이 안의 상태가 이제 플라즈마 상태가 되면서 이렇게 이온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온들이 이제 RF 파워에 따라서 이제 막 이동을 하게 되죠. 이동을 하게 되면서 이런 이온들이 타깃을 때립니다. 메탈을 이제 때려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온의 충돌로 인해서 여기에서 메탈의 입자들이 원자 단위로 이제 쪼개지면서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낙하를 하죠. 낙하를 해서 이 밑에 웨이퍼 위에 쌓이는 이런 형태가 스퍼터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뭐 크게 보면 RF 스퍼터링이 있고 뭐 DC 스퍼터링이 있는데, DC 스퍼터링 같은 경우는 이게 직류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메탈일 경우에, 메탈일 경우에는 이게 여기다가 이제 뭐 마이너스 이온을, 마이너스 극성을 걸어주면 보다 더 강력하게 양이온들이 여기에 이제 타겟에 와서 이제 부딪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도체 막질 이런 거에 이제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도체 막질 같은 경우는 여기 이온들이 RF 고주파에 따라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바뀌면서 이 안에서 이제 막 운동을 하거든요, 이온들이. 그래서 그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타깃을 때리는 방식이라서 이 타깃이 굳이 뭐 도체가 아니더라도 부도체이더라도 뭐 RF 스퍼터링으로 해서 이제 밑에 웨이퍼에 증착을 시킬 수 있겠는데, 굳이 뭐 부도체에다가 뭐 RF 스퍼터링을 한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는 스퍼터링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탈 도체에 이제 더 많이 작용을 하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CVD라든가 이런 것들로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메탈 배선에 이제 주로 이제 스퍼터링을 이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런데 요 각각이 이제 또 각각의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병행을 해서 이제 쓰기도 합니다. 그걸 이제 소위 이제 이온 플레이팅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베포레이션하고 스퍼터링을 결합한 형태예요. 그래서 이 안에를 이제 플라즈마 형태로 만들고요. 플라즈마 형태로 이제 만드는데 소스 자체는 일단 이베포레이션을 하는 거죠. 이베포레이션을 해갖고 플라즈마 상황에서 이런 입자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 이제 스퍼터링처럼 여기 이제 여기 웨이퍼입니다. 서브스트레이트가 이제 웨이퍼인데, 이쪽에 강하게 마이너스 전기라든가 이런 거를 걸어주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이베포레이션한 입자가 플라즈마 상태에서 이온화가 됩니다. 이온화가 되면서 요것들이 상대적으로 이 서브스트레이트 웨이퍼 쪽을 향해서 이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움직이는데 문제는 여기다가 아르곤이라든가 이런 가스들을 더 첨가를 해주면 플라즈마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아르곤 이온이 장착은 되지 않지만 이렇게 막지를 갖다가 충돌을 해서 때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베포레이션의 특징이 사실은 그 균일도가 별로 좋지가 않고 유니포미티가 이제 안 좋고 이제 이런 특성이 있기는 한데, 그거를 스퍼터링으로 때려주면서 증착을 시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베포레이션만 했을 때보다 더 균일한 유니포미티가 좋은 그런 막지를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처음에는 이베포레이션 해갖고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막질이 생겼다고 하면 여기에 이제 아르곤 이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스퍼터링의 방식으로 이 막질을 때려줌으로써
이 막질 자체가 보다 더 균일하게 이렇게 생성이 된다는 효과가 있는 거죠.